네, 2차 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결혼 만족대에서 공부를 해 보는데요. 자,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술에 대해서 OX로 한번 답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결혼은 운명적인 사건이다. 나의 결혼 생활은 나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나의 파트너는 완전하며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하면 부부가 가질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읽어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뭔지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다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모든 일을 함께 한다. 갈등이 있다면 불행하다. 이런 것들이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합니다. 자, X, X, O, O 이런 식으로 한번 평가를 해 봤는데요. 중간에 O를 보다 보니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 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라는 것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부부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들이 겪고 있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부부관계의 특성과 부부의 유형, 결혼 만족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사회의 부부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결혼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아내는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중년기에서 남성들이 경험하는 것,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조금 여러분들 느꼈을 때 역할이 좀 정해져 있다, 아니면 남녀가 조금 양분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지는 않으셨나요? 예, 전통적인 부부 관계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현재 부모님을 보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후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만들어갈 부부 관계의 모습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의 부부 관계의 특성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의 발전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실제 지금 현대사회에서 부부는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매우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부부관계는요, 전체적인 가족, 자녀가 태어나지 전에는 부부가 이루어지지만, 이 부부라는 특성, 부부 관계는 가족의 하위 체계로서 고유한 관계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하위 체계 안에서 역동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루어내는 그런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계의 계승, 즉 친자 관계가 우선이 됐습니다. 부부보다는 자녀의 양육과 자녀를 잘 길러서 대를 잇고 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즉 결혼의 과정이 이 가계 계승의 의미, 사회 질서의 유지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부부 관계는요, 가족 관계의 중심 요소로서 부부 관계, 부부의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자 관계 우선에서 부부 관계 우선으로 가족 관계의 중심축이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의 애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자녀의 관계로 좀 우선순위가 부부 관계가 우선으로 먼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가족 관계의 중심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부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건전한 성장, 그 안에서 가족 전체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역할이 충실할 때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가정이 안정되고 잘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드는 것, 즉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간의 주고받음, 그 부부 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되 또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그 과정은 서로 존중하고 공동체로서 공유된 의미 체계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일방적인 지배하에 상대방을 억압하고 또 상대방은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한다면 그것은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과정을 보일 때는 이 부부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평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 간의 유대는 경제적인 의지 이런 것보다는 친밀감에 기반하는 것이죠. 예, 현대사회 남녀는 결혼 상대를 고를 때부터 예전 세대보다 더 친밀감을 추구했습니다. 친밀감에 기반을 둔 유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과거는 경제력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친밀감, 성격적인 조화로움 이런 부분이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인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나누는 친밀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중요한 부부 관계가 특히 이 현대사회의 부부 관계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부부 관계에서는 일생 동안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부관계는 상호 의존과 독립의 균형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부가 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친밀감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건강한 관계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부분이 이렇게 과거에서는 가족 내에서 경제적인 거,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모두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현대사회의 기술 발전과 함께 이런 다양한 부분이 이런 그 다양한 기술로 인하여 이 가족 세계에 많이 침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정보화로 인하여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하게 되고요. 실제 현대사회에서는 친밀한 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전면적인 상호 의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사적 공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부부관계는 동등하게 역할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자동 설비가 확대되면서 여성은 가정 밖 활동이 증가하게 되고 남편은 재택근무가 증가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부부는 동등하게 역할을 공유하면서 이전 세대보다 모두 부인과 남편 모두 경제활동자, 가정관리자, 자녀 양육자로서 동등하게 역할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부부관계는 전생에 걸쳐서 전인격적인 면에서 상호 적응하는 관계로서 나아가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의 결혼 적응, 중년기, 노년기까지 계속 결혼 적응 과정에서 부부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친밀감이 중요한 그리고 서로 상호 호혜적이고 동등한 관계로서 부부가 서로 역할과 기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주변을 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관계를 보인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상호 호혜적이거나 평등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간의 역할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슨과 동료들은 성격, 의사소통, 갈등 해결 방식 등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부부의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부부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올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형들,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첫 번째, 활력이 넘치는 부부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부 중에서 18%, 꽤 많은 것 같네요. 활력이 넘치는 부부들. 자, 이 활력이 넘치는 부부는 의사소통, 갈등 해결 방법, 성생활, 경제적 부분에서 모두 강점을 지니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이 되어 있으며 갈등 해결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생활도 완면한 것 같네요. 이 가족들을 활력이 넘치는 부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활력이 넘치는 부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조화로운 부부입니다. 자, 전체 부부의 24%에 해당하는 부부입니다. 조화로운 부부는 활력이 넘치는 부부보다는 강점이 적지만 서로 간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도 편안한 모습을 보이네요. 예, 부부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 역할 부분 분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그런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부부이고요. 자, 세 번째, 전통적인 부부입니다. 자, 전통적 부부는 전체의 17%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격, 의사소통, 갈등 해결 측면에서 활력 넘치는 부부나 조화로운 부부보다는 못하지만 대체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강점을 지니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부입니다. 전통적 부부고 이 부부들은 신앙이나 전통적 역할, 지지적인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강점을 지니는 그런 가족이다, 부부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갈등 부부입니다. 22%가 갈등 부부에 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갈등 부부는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부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갈등 부부의 73%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부부들은 행복도가 낮고 강점이 적으며 여러 영역에서 성장의 필요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요. 갈등 해결을 잘 못하고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대화의 어떤 포인트, 대화의 주제를 잘 잡지 못하고 서로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도가 낮고 강점이 적고 여러 영역에서 성장의 필요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무기력한 부부입니다. 19%가 무기력한 부부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부들은 이미 갈등을 넘어서 해결의 의지와 욕구가 사라진 부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것이겠죠. 이 부부들은 거의 모두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었으며 부부 치료 등의 도움을 찾고 있는 그런 부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기력한 상황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성격 문제, 의사소통, 갈등 해소, 가게 운영, 취미 활동, 성관계, 자녀 양육,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 평등한 역할, 정신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 부부의 유형에 따라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견 일치도를 보았을 때 활력이 넘치는 부부들은 전반적으로 이 결혼에 대해서 의견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격도 잘 맞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네, 가게 운영, 취미 활동을 모두 다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네요. 자, 지금 조화로운 부부도 마찬가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좀 의견 할치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부부도 성격 의사소통은 잘 되진 않지만 여긴가요? 예, 되지만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오르락하는 그런 모습, 평등과 정신적 가치는 높은 특성을 보이지만 갈등의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가계나 성관계 등등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무기력은 특히나 더 아래의 모습을 보이는 건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부가 되고 싶으세요? 향후 결혼하시면 아내와 남편과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으세요? 자, 누구나 활력 넘치는 부부가 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런 그 부부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결혼이 잘 이루어지고 부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결혼이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결혼 생활을 15년, 25년, 35년,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작년에 35년간 결혼을 해 오셨다라고 이제 결혼 기념일에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결혼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결혼에 대한 만족, 이 두 가지로 부부관계의 질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 결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도죠. 사실 삶의 만족도.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해서 개인의 목표, 기대가 충족될 때 경험하는 주관적 태도와 감정 상태를 우리가 결혼 만족이라고 합니다. 나는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있는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행복한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관적 태도, 감정 상태로 결혼 만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 혹은 양쪽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이 어느 정도인가? 서로 간에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가를 통해서 결혼 만족도를 느끼는데요. 앞에서 부부관계의 질에 대해서 안정성과 결혼 만족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결혼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그것이 사실은 결혼의 질, 즉 결혼 관계, 부부관계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죠. 자, 이런 결혼 만족도를 다양하게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일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결혼 행복, 결혼의 질, 결혼의 적응, 결혼의 안정 이런 다양한 용어와 좀 같이 섞어서 배치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만족도가 어떻게 보면 결혼 행복이라고 하는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즐거운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또한 결혼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인 평가와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결혼 적응과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적응해가는 그 과정에서 만족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혼 생활이 흔들리거나 위험받는 일 없이 지속해서 유지되는 정도도 결혼 안정성의 것을 결혼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도 결혼 만족도와 관련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 만족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을 하는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또 다양한 학자들이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혼이 언제 만족되는가?
이게 사실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배우자 선택 이론과도 굉장히 연관되는데요. 자, 언제 결혼을 만족하는가, 어떨 때 결혼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이론 모델로서 비유는 역할 이론에 기초하여서 결혼 만족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 만족도라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이 네 가지 부분과 관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요, 자신의 역할 수행의 질과 배우자의 역할 수행의 질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각각 결혼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으로서 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런 역할을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결혼 만족도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 역시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결혼 만족도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대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 상에 맞는 역할을 잘 하고 있을 때 결혼 만족도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할 기대의 중요도가 클수록 역할 수행의 질이 결혼 만족에 대해 갖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나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를 굉장히 잘 케어하고 잘 교육시키고 한다. 그러면 결혼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그 기대의 중요도에 따라서 역할 수행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혼 만족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더욱 더 커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때 결핍감을 느낀다면 그리고 특히 상대적으로 결핍감을 느낀다면 결혼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역할 기대의 일치도라는 것이 결혼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일치되고 아내가 또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결혼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남편은 경제적인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너무 예시가 너무 옛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단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력을 주시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그런 남편을 바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갈등이 이 남자는 스스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거기에서 나오는 만족도가 전혀 충족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 기대가 일치되지 않을 때 결혼 만족에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 기대의 일치도라는 것이 결혼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어라는 학자는 결혼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역할에 대한 기대, 그 안에서의 수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만족도는 역할에 대한 그 특성, 역할의 충족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사회교환 이론에 근거하여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와 스페니어는 사회교환 이론에 근거하여서 결혼 만족도는 서로 간의 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같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은재의 그 자원과 그 교빈이의 자원이 서로 교환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결혼이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 사실 만일 그 매력도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교빈이가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 않았을 텐데요. 그 관심이 좀 떨어졌을 때 또 다른 대체적인 자원이 나타났을 때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 결혼 만족다라는 것은 사회 교환 이론에 근거하여서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에 유용한 혼전의 사회적인 개인적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 만족은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 자존감, 교육, 교제기간, 혼전 친숙도, 연령, 동지론, 부모의 결혼 행복도, 아동기의 행복도, 가족의 지지 등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 만족에 도움이 된다. 결혼 만족은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생활 양식에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결혼 만족은 높다는 것이죠. 자,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양식에 의미하는 바는 경제 수준, 가족의 구성, 자녀의 요인, 직업 변인 등등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결혼 만족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로부터 받는 보상감이 크면 클수록 결혼 만족은 높다라고 하는데 이 보상감이라는 것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나 애정에 대한 표현, 성적인 만족, 역할의 양립, 공동의 활동, 배려와 친절한 태도, 관계에 대한 헌신, 힘의 균형, 정서적 만족 등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보상감이 크면 클수록 결혼 만족은 높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명제는 결혼 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혼 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결혼 안정성은 더더욱 몇십 년간 결혼이 유지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성의 관계의 매개 변인으로, 즉 결혼이 만족한다고 해서 결혼 안정성이 쭉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결혼 대안 요인과 결혼 해체 장애 요인이 결합이 될 때 해체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지금 결혼 만족에 관련된 요인으로 앞에서 이론들을 살펴봤을 때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버나드는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결혼으로 인해서 얻는 혜택이 여성이 얻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혼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고요. 특히 남성의 결혼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버나드는 남성과 여성이 가족 내에서 갖는 권력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 만족도가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성들이 자녀 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부부 폭력에 더 취약한 점에서 결혼 만족도가 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의 결혼 만족도를 측정해 보았을 때 성별로 보았을 때 69.3%에서 63.1%로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계속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 만족도가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 만족도의 변화는 가족 주기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데요.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자녀가 독립하고 끝나는 이 배우자 일방이 하나 사망하는 전체적인 그 과정 중에서 결혼의 만족도는 쭉 내려갔다가 25년 이후에 아이들이 다 크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U자형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주기에 따라 결혼 만족도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다음에 교육 수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으면 부부 갈등 상황에서 결혼을 종료할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육 수준이 높은 부부가 교육 수준이 낮은 부부보다는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상호작용 변인과 심리적인 변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가사 참여, 의사소통,
성생활 만족, 공동의 여가 활동, 성 역할 태도, 갈등 해결 방법, 애정 표현, 평등성에 따라서 결혼의 만족도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고, 결혼 만족도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의 생활 주기, 역할 갈등, 역할에 대한 충족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는가, 성생활이 만족하는가, 공동의 같이 취미를 하는가, 서로 이제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가, 유머 코드가 같나, 나를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가, 성역할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남편의 가사 참여, 여성으로서의 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결혼 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심리적 요인으로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 합리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만일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앞에서 측정해 봤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신념, 우리는 절대 갈등이 없을 거야. 우리의 결혼은 완벽할 거야. 모든 나의 욕구를 남편이 해결해 줄 거야. 아내가 해결해 줄 거야. 와 같은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내 결혼 생활은 완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채워주지 않아. 이 사람만 변하면 행복해질 텐데, 요것만 고치면 내 결혼은 편안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결혼에 대한 만족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과 비현실적 기대를 접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아내의 취업도 결혼 만족에 있어서 관련 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비경제적인 취업 동기라고 했죠. 돈을 벌려고 취업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어떤 사회적인 성취 욕구에 의해서 취업을 할 경우, 그리고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중간 수준 이상인 경우, 그리고 높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때 남편의 협조적인 태도와 취업에 대한 주관적 보상, 직업 만족, 그 다음에 낮은 역할 갈등,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어머니 역할을 잘하는가, 완벽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등의 취업의 요소. 최근에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이 생각하는 취업 부분이 또 결혼 만족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조건을 가질 때 결혼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일치성, 유연성, 우정, 정서적인 지지 등의 이런 다양한 부분이 결혼 만족과 관련된 변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정서적인 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서적인 지지가 어떤 것일까 좀 주관적이기는 한데요. 결혼 21년 차 여성이 남편과 함께 있으면 제가 영리하고 예쁘고 유능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 느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서로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나는 예쁜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존재가 된 느낌이라면 서로 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있어지는 예일 거네요. 자, 결혼 33년 차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결혼 성공의 요인을 물어봤더니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독립적 존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의 성취와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고 서로 지지하는 그런 관계. 그게 정서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성숙되고 결혼 생활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계유자 결혼 생활에 대해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융통성, 책임감, 인내심, 협동심, 자기 번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과 건강, 그리고
생활 유지에 필요한 적절할 정도의 수입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출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교 활동과 취미 활동, 여가 활동, 집안일을 같이 하는 특성을 보이네요. 그리고 서로 대화 기술과 갈등 해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감사와 칭찬, 격려, 지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친척, 친구, 일, 여가 등과 결혼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죠. 그렇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거나 무책임할 수도 있고요. 성급하고 자기 반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술과 마약, 도박 등의 습관 문제,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하고요. 배우자를 배려하지 못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적고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시간이 부족하고 대화 기술과 갈등 해결 기술이 부족하겠죠.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 태도, 행동 면에서 긍정적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하고요. 행복하기 위한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 요소에서 필요한 조건과 대화 기술, 관계를 맺는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하면 이를 배우고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부부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결혼의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부의 유형에는 활력 넘치는 부부, 조화로운 부부, 전통적 부부, 갈등 부부, 무기력한 부부가 있었고요. 이 결혼 만족이란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욕구, 기대가 충족될 때 경험하는 주관적 태도와 감정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결혼 생활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와 결혼 생활에 대해 현실적 기대를 가지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 융통성, 책임감, 인내심, 협동심이 있으며 자기 반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책유련적 가족관계론과 이정아의 결혼과 가정을 참고하여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